말 그대로 쓰레기법입니다. 그게 무성보다 더하지 우리. 무성은 옛날에 그래도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줬지 않습니까? 매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근데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금정구의 한 대행업체 대표의 비리가 밝혀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대표가 일하지도 않은 자신의 지인과 누나, 형, 딸들 이런 분들을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1억 2천만 원을 횡령하는, 그리고 또한 직원들한테 급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는 것처럼 막상 주지도 않으면서 주는 것처럼 꾸며서 8억 5천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을 한 거죠. 지금 아이고. 횡령입니다. 이거. 예. 7년 동안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관리 감독을 해야 네. 될 권한을 가진 구의 공무원이 안 하고 있고 또 안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로 판결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종 예, 근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매우 심각한 어떤 배짱인 것 같아, 배짱. 근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획을 위한 원가 계산 그 산정하는 방법 규정이 있어요. 직접 농업이라든지 간접 농업이 그리고 이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거의 모든 비용을 다 줍니다. 기름값에 차량 보험료에 전력비까지 해가지고 없는 게 없이 다 주네요. 특히 감가상각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이윤율도 9.5%까지 보장합니다. 이윤은 이윤대로 또 9.5%. 그렇죠. 모든 것을 예. 주면서 보장. 혹시 이것에 그 경영진 측의 월급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나? 거기 일반 관리비 보시면 총무 회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부장님, 그 사장님 있잖아요. 예. 그분들 월급도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이윤은 관리비. 뭡니까? 이윤은 그 업체의 이윤인 거죠. 그 업체 이윤 누가 가져갑니까? 그 업체의 대표님께서 대표 사장님이 또 가져요. 사장님은 월급 있잖아요. 있는데 그 일반 관리에 포함되는 이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라는 거죠. 결산을 봐야 되는데 어. 진짜 거기 썼느냐. 그 결산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임금의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지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닙니까? 업자 측에서는. 주차권을 뽑아주십시오. 복지후생적으로 15개의 품목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게 있는데 식대비, 안전화, 장갑, 수건, 그다음 모자 이런 게 별도적으로 있는데 하다못해 식대비도 이제 7,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 품목이 있는데 이 70명에 대해서 한 달에 이제 사장이 챙기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고 1년이면 식대비로만 몇천만 원을 지금 가져가시고 있고 하다못해 옆에 계신 이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화를 지급을 해달라고 구청에 담당 기관에 문의를 했으나 10개월째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불이하게 사고를 당하셔갖고 인대가 지금 4개가 파열된 상태고 대신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게 좀 있나요? 왜 시정을 하겠다는데 시정을 한 개도 안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화부터 시작해갖고 다 시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단 한 개도 지급이 안 되는 거에서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6년 9월 21일 날 저희 구에 이제 처음으로 조례 명시가 됐습니다. 하고 2016년 계약서부터 직접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거기 부당하게 집행됐을 때는 행재정적 조치를 가하겠다 하는 그런. 2016년도 이전에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전에는 이제 말로만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페널티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복리후생비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안전화 지급하고 이제 장갑. 근데 이 안전화는 저희들이 이제 지급해놨고 구두로도 경고하고 몇 번 했었어요. 관리 감독 대상도 아닌데 경고를 하지. 이 사람들한테 업체에다가 이제 어차피 계약은 우리가 하니까 어느 정도 가보이 그 공공기관의 갑질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복리후생비 쪽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됐고 그런데. 계약됐던 그 원가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실제로는
확인을 할 수 없죠. 재작년. 재작년에는 한 군데는 제가 보기에 예. 그때 얼추 그거를 뭐 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에 계신 분이 이런 회피성 발언을 하는지 그러니까 법에 보면 부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다 이런 이제 그럼요. 개념이 있는 죄지요. 것처럼. 그것도 직무유기죠. 복리후생비 어디 써라는 게 문문화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급식비 하루에 7,000원 정도, 예. 방석종비, 그다음 피복비가 피복비. 있거든요. 순추복, 하의, 안전화는 1년에 2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장갑 월 15회. 마스크, 그다음에 수건 이런 것들도 월 2회 지급하도록 다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돈을 쓰라고 그 항목을 정해서 돈을 계산해 줬는데 네. 딴 데 써가지고 그거 해놓고는 그 총액이 맞다 이러면 썼다 이게 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관리 감독 안 하고 이거 아이고. 이것도 관리 감독 안 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도. 자, 이런 일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종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수영구의 한 대행업체 대표가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서 횡령한 혐의로 수사 지금 중인데요. 자, 수영구의 상황은 어떤지 빅벙커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보시죠. 그게 유령인은 소위 우리가 유령인원이라 합니다. 그걸 통상적으로 이 우리 생태계에서는 1997년도에 창립을 했으니까 20년 가량을 회사로 호주머니 잡아였죠. 그 돈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그 경찰 수사에 지금 의뢰를 맡긴다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결과를 또 한번 지켜봐야죠.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1년도 1월달에 입사해서 지금도 이제 재입 중입니다. 거의 이제 만 8년 정도 했고 거의 뭐 9년 연차입니다. 그러면은 9년 동안 다니시면서 피복비 지급받은 기억이 나는 거 있어요? 피복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뭐 이제 겨울 옷이나 바지나 이렇게 지급받았고 그리고 이제 안전화 이런 거는 이제 받았는데 그 후로는 이제 뭐 겨울 옷이나 안전화 같은 거는 거의 뭐 지급이 안 됐었고요. 최근에 한 번 이제 이 옷이 이제 2벌씩 뭐 거의 뭐 8년 동안 안전화를 내가 3켤레밖에 못 받았습니다. 원래 1년에 이제 2쪽씩 나오게 돼가 있는데 거의 이제 안 나왔다고 보면 되죠. 저는 15년을 근무를 했지만 장갑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장갑 좀 달라, 수건 좀 달라 하니까 그거 못 준다. 그 우리 받은 적 없으니까 너희들이 샀어라. 무서운 옛날에 그래도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줬지 않습니까? 수년을 식대비를 안 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또 집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요 근래에 겨우 3년치를 받아냈습니다. 식대비를. 빅벙커의 김경민 PD라고 하는데요. 그 직접 노무비를 횡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제 아시게 됐던 건지. 그 전에 저희들이 알았더라면 아름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전에는 모르셨던 건가요? 몰랐죠,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앞에서 그거를 간과했다고 봐야 되겠죠.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을 구에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지침상에 넣으면 이제 직접 넣으면 말고는 특별히 보도록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문제가 솔직히 있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우리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말이죠. 네. 그때 그거를 계약 조항에 집어넣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낙찰 이상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올해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제가? 뭐 좀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네. 뭐 일이 솔직히 일이 터졌으니까 저희들은 할 말은 없는 거죠.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보니까. 네, 역시나 이번에도 저희 착잡한 마음으로 봤는데요. 금종구하고 상황이 진짜 비슷합니다. 횡령 방식이나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청 측의 담당자 답변 또한 참 허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제도 자체 허점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리 의원님 뭐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허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계시는데 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역량 분석가에서 이렇게 현행 법령 부패 역량 평가 개선 공고라는 것을 냈습니다. 사실은 네. 내갖고 여기에 보면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현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고 또 현행 법령에 이제 법령에서 부패 역량 평가라는 것 보면은요 아주 조목조목하게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건 뭐 때문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초 단계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VCR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분명 어디서 이게 이 법령의 배달 사고가 난 건지 개선 권고의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몰라도 문제고 예. 모르는 척하는 것 해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공무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모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피복비를 예를 2번 받거든요. 맞죠. 예. 그것만 해도 한 지자체마다 몇십억씩 돈이 되는데 네. 그런 거 해주라고 이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옷 입고 예. 그분들도 피복비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 감독이 명시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기준은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지자체가 조금 한 융통성이 있거든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저는 좀 들었는데요. 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사회보험료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진짜 몇 명 일하는지를 체크를 한 거예요. 아, 사회보험료를 확인하면 되죠. 네. 예. 22억을 그래서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그 환수를 조치를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천시는 아예 제도를 확 바꿔가지고요. 예. 총액 도급을 지금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인건비 뭐 그 항목별로 대행 계약을 따로 책정을 해서 하고 만약 이걸 어길 경우에는 그 환수를 명문화하고 경쟁 입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청소업체는 내가 어느 구역을 내가 하겠다고 희망 구역까지 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독점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도 100만 정도 되는 도시긴 한데 네. 충분히 그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도 주면서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갔다라는 얘기죠. 예, 부천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우리 모든 구조는 이제 그 지역 안에서 모든 것을 지역 업체를 쓰다 보니까 수의 계약제로 가게 되고 제도의 허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른 그 시도 이제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 시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시의 경우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우면서 한편으로 화도 나셔서 많이 간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막 이렇게 계약갱신이 이렇게 그냥 막 된 거예요? 쉽게 된 거예요? 네, 뭐 한번 막기 시작하면 계속 네. 쭉 진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관행처럼 쭉 그 다음에도 이 업체, 그 다음 해도 이 업체, 그 다음 해도 이 업체. 그래서 뭐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뭐 갑을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 청소 대행업체들을 대하는 게 자기들이 어려요. 대행업체가 갑이고. 그래서 이거 잘못돼가지고 계약이 안 돼서 네. 당장 쓰레기 못 주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 민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때까지 쭉 잘 해왔는데 자기들 표현대로 네. 뭘 굳이 또 새로운 걸 해. 네.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부천시 같이 혁신적인 게 있고 사례가 있어도 잘 안 하죠. 예. 그냥 원래 해갖고 문제 없어. 거기 중요한 게 국민의 세금이 살아있다는 거죠. 세금이 바로 그대로 흡수돼 가는 거죠. 방만하고 그냥 놔줄수록 세금은 더 눈덩이 같이 불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적어도 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쉽게는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감정에 좀 이렇게 동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울림이. 그동안에 이 업체들이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대요. 예. 지금 뭐 저 가장 오래 한 건 79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40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짧은 곳이 12년부터 한 거고요. 네. 이게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네. 했던 업체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네. 이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계약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그게 거의 통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굉장히 좀 법 밖에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국장님 지켜보시면서 그동안 굉장히 참 분개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붕괴도 하고. 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조용했죠? 무슨 이런 창구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인력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처럼 예. 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구청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하면 해야죠. 네.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힘은 따로 없으니까. 아예 진짜 증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 불법 맞네. 증거를 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떤 그 시민의 입장이 되잖아요, 항상. 네. 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점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이 의원님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걸로 올라와요, 슬슬. 아, 이 의원님 뭐 하셨어요? 이 의원님 뭐 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득득하지. 이건 부산시에 물론 이따 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쓰레기 업무만큼은 참 철저하게도 구분의 업무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이게 이제 시에서도 어떤 부분은 잡아야겠다. 물론 현재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하려면 시장의 제의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거는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같은 거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정구의 경우에 보면은 2016년에 이제 업체 관련 비리들이 하나 둘씩 아까도 이제 보셨던 것처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후 약방문처럼 조례를 다시 신설하는 내용들이 들어왔는데요. 예, 어떤 내용? 예, 내용에 보면은 신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네. 또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실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업체들이 무려 88년부터 쭉 일을 해온 업체였다고 하는데 2016년에 가서야 이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그 네. 긴 기간 동안 정말 참 쉽게 네. 가져갔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생각나는 게 말씀드려보면요. 자,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자료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경고,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만 해도 돼요. 이 문구만 봐도 벌써 보이는데? 뭔가 빠져나갈 구석이.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겁니다. 이게 강력한 어떤 조치를 이번 참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떠밀려서 뭔가 움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 텐데 저는 좀 어떤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금정구도 좀 늦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정구처럼 조례에 페널티나 환수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금정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금정 그러면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16개 부근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뭐 근로자 임금 지급하는 거라든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거나 자료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곳이 남구, 금정구, 서구, 동래구, 동구 6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 그러면 11군데는 네.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페널티나 환수 같은 거가 돼 있는 곳은 네. 4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6군데 4군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비리가 설사 터져서 뭐 구속이 되건 뭘 하건 간에 네. 그래도 저희 페널티에서 환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참고로 계약 해지나 환수 같은 페널티가 존재하는 구는 그래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금정구, 서구, 동래구, 동구. 네. 여기는 근데 있네요. 네, 예. 4군데 있습니다. 자, 김수정 사무국장님. 북구에는 왜 페널티 관련 내용이 이 조례에 없나요? 아무래도 내부 사정 아실 만한 분께 여쭤볼게요.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원가 계산을 용역업체에서 하면 예. 그걸 이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게 적정한지 하는 그런 건 16개 구분 중에 유일하게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걸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열심히 계산 잘하면 많으냐. 그 돈이 그대로 딱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뭐 권한이 없고 감독하기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금정구처럼 문제가 좀 터져야 네. 이걸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이야기하고 예. 제기를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구버트라도 좀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제가 다 이렇게 좀 마음이 계속 이런데요. 자, 만약에 조례가 없다면 계약서에, 예?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나 환수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 못 넣어요? 조례 없는데 계약서에 뭐 넣겠습니까? 예. 그런데 2019년, 아, 그런 거예요? 2015년, 15년도에 금정구 그 조례에 페널티 관련 내용이 신설되기 전에는요, 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직접 노무비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없었는데 2016년부터는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뒤에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개혁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네네. 바뀌어가서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16조에 종업원의 신분이라 해도 노동 관련 법령 준수, 무단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요. 17조에는 근로자 임금의 기준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 해제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이제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조에 보면은 위탁금 환수가 추가됐는데 네.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나 부당 방법으로 위탁금을 받으면 결국 그 돈을 다시 환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아, 이제는 계약서에 이거 들어오는 가네요. 계약서에는 있지만 제가 네.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놔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네. 이 계약서도 있으나 마나한 계약서다. 무용지물이다. 자, 그런데 그 네. 계약서에 네. 제가 잘 이걸 짚어볼게요. 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추가된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집행이 되고 안 예. 되고 부분은 나중 문제라 네, 하더라도 네, 근거가 네. 생겼으니까. 네, 그런데 내용이 다 임금에 관한 거예요. 하소연을 했던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건 왜 없죠? 금정구는 이제 조례에다가 복리후생비 관련 내용을 아직 안 넣은 건지 못 넣은 건지 모르지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됐는데 수영구에 넣었다고. 예, 예. 그 직접 농무비와 복리후생비는 원가계산 용역 총액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이제 빠진 거죠. 뭐가요? 그러니까 금정구 계약서처럼 이 조항을 어길 시에 해지한다거나 입찰 참가 제한을 한다는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계약 해지가 따로 이렇게 규정이 안 됐다 보니까 네. 위반했을 경우에 뭐 손해를 업체가 책임진다. 손해를 업체가 책임진다. 그러면 사실 하나만 한 소리 같은데요. 이 가장 핵심이 빠진 계약서가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조례까지 없으니까 수용구나 금정구나 사실은 문제가 다 비슷하게 있다고 아까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떠밀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사무국장님, 예.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십니까? 의원님 웃지 마세요. 아니 웃는 게 아니고요. 네.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공무원이셨다면은 아마 이거 분명히 바꿨을 겁니다. 우리 그렇죠. 사무국장님.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막 이 청소 제도를 바꾸시는 분도 예. 계세요. 정작 그 가장 중요한 구청장의 권한이잖아요. 네. 구청장이 관리 감독의 범위이고 네. 구청장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하고 구청장 뭐 선거란 게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주신다면 좀 더 이렇게 해결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내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압박을 넣어야 예. 이 공무장이든 공무원이든 밀려서라도 뭐 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자, 지금까지 문제들 쭉 보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간업체라서 관리 감독을 못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관리 감독의 부재로 업체의 대표가 횡령한 돈은 이게 누군가가 밤늦게 땀 흘려 일을 한 노동의 대가고 그렇죠. 또 한 가정의 생활비이고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이건 정말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요. 예, 이 의원님. 네. 돌아가셔가지고 네. 조금 더 시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부탁합니다. 예, 부산시가 네.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발동시켜서라도 예. 이거는 시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보다도 이 의원님 정말 제가 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신명나게 열심히 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원님 같은 분은 압박을 자꾸 해야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신바람나게 더 뛰겠습니다. 네, 한 네, 달 있다 시민을 여쭤볼 위해서. 거예요. 네, 한 달 있다 진짜 물어볼 거예요. 지나가다가 시민들한테. 한 달은 조금 긴 것 같네요. 짧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다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자치단체가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빅벙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영유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서 직접 노무위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임금 대장이나 대뇌를 받아서 임금 지급 사항을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직접 노무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지급 도급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아무 어떤 내용에도 규정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서 만약에 명시를 한다면 관리감독 권한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모든 항목에 대해서 계약서에 뭐 간접 노무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출을 받아야 복리후생을 어떻게 했고 계약서에 만약에 예를 들어 명시를 다 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는 업체가 계약이 과해서 우리는 우리 구랑 계약을 못 하겠다라고 나와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명대사 묵기로 이제 특정선에서 그 계약을 유지를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폐기물 관리법상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영업구역을 기초지자체로 한계를 시키지 말고 이거를 범위를 대상을 좀 넓혀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어떤 그런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어떤 욕심도 약간 없어질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게 어떤 예산이라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약간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그게 딱 그 부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진짜 소위 말하는 이제 업체가 갑이 되는 경우가 지금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 안 되면 계속 다람쥐 칩바퀴 돌듯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대행사업이라고.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집니다. 총액 확정 도급 계약은 내가 구청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100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 노무위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쓰든지 구청에서는 왜 관여하노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행업체 사장은 그 청소 노무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비로 또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노무자도 아닌데 보너스도 받아가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 잘못된 게 아니다. 왜? 총액으로 받았다. 그걸 받은 거에서 내가 이래 쓰고 저래 쓰고 했는데 그게 문제고.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일정한 형태의 위탁 계약이든 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도급받은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좀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만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들고 또 한 번 더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현재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업체가 이게 계약을 안 할까 봐 그렇게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계약서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을 그 꼼꼼하게 일일이 못 넣는다. 눈치를 오히려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피해가 이제 꼭 주민만의 피해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냄새도 좀 나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관리 감독의 부실로 세금이 낭비되고 결국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공개 입찰 방식이어야 되고 그렇죠. 또 아까 나온 네. 우리 담당 공무원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권역을 좀 넓게 해서 시 전체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더라도 한 권역 8개 정도, 나눠서? 16개니까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예. 가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이게 지역 제한이라는 수의 계약에서 오는 병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세습제가 되고 있어요. 몇 군데 아니고 지역이 국한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큰 업체가 뭐 독식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래도 이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상호간에 해서, 제어 장치를 그 제도로 막을 수 있죠. 예. 뭐 쿼터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렇게 해서 경쟁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거지. 지역 안에서 몇몇 업체들이 늘 하던 거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뭐 고쳐지겠습니까 어디? 고쳐지는 게 그런 현재 방식대로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수익 계약이 급증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들어와야 수혈돼서 경쟁을 해서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데면 다시 탈락. 또 새로운 업체가 더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건강한 경쟁 속에서 아마 비리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 담당 공무원께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고 생각을 갖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본인 스스로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VCR을 보면서 느낀 게 그 공무원께서 애써 이 행정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애써 이걸 못 본 척하고 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질질 끌려가는 이상한 어떻게 보면 구조를 지금 이 청소행정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부분은 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특수한 이상한 그런, 행정이에요. 이상한 행정. 그런 아까 부분인 것 기관님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이 문제가 아니고 을 노릇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그리고 같고요. 예, 저는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주민들의 피해도 크지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간접 노무비나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횡포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 또한 침해를 엄청 받고 있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제 세금만의 문제는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우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세금만의 문제라 그러면은 더 큰 액수 갖고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네, 화는 네. 안 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 근로의 안타까움이 어떤 있는 조건까지도 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0명이서 해야 될 일을 네. 한 반밖에 안 되는 5-6명이서 하게 되면 얼마나 누가 보면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제가 그럼요. 실제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이제 수리 운반 대행업체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 노동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시민들이 잘못 버린 그런 목 같은 데 찔리는 경우도 있고 예. 벌레들 때문에 또 난리가 나는 경우도 예.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그럼요. 세금은 누수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노동 강도가 늘어난다는 것에는 집중력 저하라는 것에도 올 수 있고 많은 맞습니다. 부분들이 그럼요. 그 가만히 돼야 되고요. 안전화나 뭐 장갑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지급을 하거나 그런 게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 노동 조건 얘기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구마다 어떤 구는 일주일에 2번만 수거해 가는 곳이 있고 네. 어떤 구는 매일 수거해 가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예산을 쓰고 조금만 더 잘 운영을 하면 네. 지역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주 지저분한 지역과 그렇죠. 깨끗한 그렇지 지역. 않은 지역. Days are filled with pain. Seen in my whole life. West friends, sugar.